이번 주는요, 그냥 유동성의 힘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열심히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시장을 잘 지지를 해줬는데요. 아마 다음 주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요, 지수보다는 종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주, 그리고 K 뉴딜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아까 MC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던 우리 국내 증시에 있던 종목들, 개별 종목들, 그다음에 정책주들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국외적으로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은 있습니다. 지금 국외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화웨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SMIC라고 해서 세계 파운드리 4위 업체에 이 반도체 업체를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제재는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화웨이의 그 IT, 중국에서 IT 분야에서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중국의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선전에 있는데, 화웨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위축되면요, 선전 전체가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제재는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미국의 이 제재로 인해서 한국 IT 업계,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원래 반도체 쪽으로 아시다시피 그 화웨이발 아마 매출 비중이 한 7조에서 8조 사이에 그 매출이 감소 예정이었으나, 아시다시피 통신 장비나 이런 쪽,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의 수주가 지속되고요. 화웨이 자리를 밀어내면서 화웨이 쪽 점유율을 뺏어오는, 스마트폰 쪽에서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항생제, 그다음 비타민제, 항생제하고 비타민제는요, 중국에서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90%를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부분의 그 항생제와 비타민은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항생제하고 비타민제를 수출을 안 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특허권이나 이런 기술들을 미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우리 한국에 아시다시피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이 바이오 의학 쪽, 제약 쪽의 C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론 이번 주에서 급등한 종목이 있지만 다음 주에는 이렇게 중국발 의약품에 의해서 한국의 바이오 제약 C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 좀 실망이 좀 크셨을 텐데 KRX 뉴딜 지수 관련해 가지고 연일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업체들 하락세가 좀 심했는데요. 일단은 호재가 노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오히려 KRX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전지 업체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행인 게 선물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원래 기관 쪽은 하방으로 잡고 있었는데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시장을 잘 방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연일 상한가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청약 공모주 열풍도 불었고 상장하자마자 따상이라고 하죠.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한가가 이어지는지 카카오 게임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증시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요. 여전히 KRX, K 뉴딜 지수, 네, 이 뉴딜 지수 안에 있는 정책주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콕 집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KRX 뉴딜 지수를 만들고 거기에 펀드를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방 지지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종목을 유심히 보시다가 하락이 멈춘다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RX, BBIG, K 뉴딜 지수,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그다음에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섹터를 저번에 공개 방송에서 아시다시피 40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주인공이 나야 나. 네, 예를 들어서 풍력, 수소에너지, 태양광, 이 관련주들이 순환매하면서 이번 주를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서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부 종목들 추가 상승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요, 그린 뉴딜 정책에 맞서서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삼성 SDS부터 해서 현대 오토에버 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 왜 시장에 관심을 받을까? 네, 정부가 9월부터 연말까지 5천억 정도로 이 섹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댐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풍력에서는요, CS 윈드, 동국 SNC, CS 베어링, 우림기계, 태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CS 윈드 같은 경우는 윈드타워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동국 SNC도 역시 윈드타워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해외 쪽, 네, 해외 쪽의 비중이 좀 높고, 네, 동국 SNC는 국내 쪽의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림기계는 감속기, 그리고 태웅은 이런 풍력 발전의 단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수소 에너지가 있는데 수소 에너지 쪽에서는 일진다이아, 효성중공업, 대우부품, 세종공업, 동아화성이 있는데 일진다이아는 자회사 일진복합소재가 수소 탱크나 수소차에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요. 효성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수소 충전소를 만듭니다. 그 외에 이제 대우 부품도 있고 세종공업도 있는데 뭐 동아화성은 수소차에 들어가는 가스킷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종공업은 원래 머플러 회사인데 수소 센서를 또 만들면서 사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자, 태양광에서는 SDN, 그다음에 S에너지, 하나솔루션, OCI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가 니콜라에 투자하면서 니콜라가 떡상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또 이 목요일 정도에 아시다시피 니콜라가 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사기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솔루션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에서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 이쪽 양쪽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아까까지는 아시다시피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뉴딜 정책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뉴딜. 최근에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 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댐은 뭐 바꿔 말하면은 빅데이터하고 비슷한데 이 데이터 댐의 뭐 클라우드나 자율주행차, 뭐 사물인터넷 많은 부분이 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이 데이터에 관련된 투자를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시다시피 공공이나 민간에서 관련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가 활용을 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관련주로는 삼성 SDS,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포스코 ICT. 근데 포스코 ICT는 계속 급등했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네, 삼성 SDS는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포스코 ICT는 말 그대로 포스코 그룹 전체에서 시스템 SI를 중심으로 하면서 뭐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맡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자율주행차나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니까요. 혹시 이 종목들 많이 올랐다면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디지털 뉴딜에서 보안 부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정보 홍수가 넘쳐나고 있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자율주행차나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뭐 드론을 움직인다던가 가전제품을 움직일 때 그리고 냉난방, 공조기를 움직일 때요. 지금 그런 부분이 이 디지털 뉴딜의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에서 여러분 스마트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어요. 요즘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은 자율주행 2.0이 된 자동차가 많은데 그냥 일단 한 1분 30초 정도 손을 놓고 이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앞뒤 거리는 레이더로 유지를 해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만 입력하면은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만약에 쉬고 있는데 해킹이 들어와서 자율주행차에 해킹이 들어와서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킹을 막아줄 수 있는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이 안 됐지만 앞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주 중에서 보안주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전자결제 하실 때, 특히 모바일 결제 하실 때 거기에 뭐 삼성페이다, 엘페이다, 뭐 그다음 페이코다 여러 그 전자결제나 모바일 결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해킹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해커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보안주들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겠죠. 자, 안랩. 네, 뭐 정치인 관련주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안랩은 이 보안 쪽에서는 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윈스, 네,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운시큐어, 한국전자인증. 원래 그 공인인증 쪽에 한국전자인증이 있었지만은 이쪽 회사는 계속해서 보안 쪽을 또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이 보안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것은 라운시큐어입니다.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화이트 해커 같이 이런 그 좋은 일에 뭐 해커가 나쁜 일도 많이 하지만은 또 이런 해커들과 맞서 싸우는 백기사 역할을 하는 화이트 해커들을 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생체 인증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해외 미국의 연방 정부로부터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이 생체 인증 관련돼서 이 라운시큐어가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주가는 그렇게 많이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뉴딜에서 보안 분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덜 오른 안랩, 라운시큐어,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대표님 시황의 흐름을 자세하게 쏙쏙 짚어주셨습니다. 자율주행 등 앞으로는 보안이 더 중요해지면서 디지털 뉴딜 보안 관련주가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도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뭐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 참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사히 마무리가 됐고 맞습니다. 전날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좀 네네. 마무리가 돼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참 쉬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우리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문제는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분명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시장도 있고 일본 시장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이 조정의 폭이 깊어지면은 그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양쪽으로 반응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얼만큼 반등을 해주냐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반등을 한다면은 저희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아침에 개발해갖고 오후장 되면은 다시 올라와주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풍부한 자금력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 위주로 그리고 정부 정책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요, 지수보다는 테마나 정부 정책주, 네, 이쪽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을 좀 보시고요. 다만 여러분들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수소 에너지 중에서 많이 오른 거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은 이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하락의 빌미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을 공격을 할 때 반도체 수출 금지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초고정밀 기술들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대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규제하겠다. 뭐 항생제 중요하잖아요. 항생제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비타민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부각이 된다면 그 미국 시장은 조정의 폭이 또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중국이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규제를 한다면은 시장에서 아직 조금 관심이 좀 덜하지만은 설마 그렇게 되겠냐 이런 물음표가 지금 시장에는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의약품을 규제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관련주들 그리고 CMO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생제 관련주는요, 동아ST, 인트론바이오, 레고캠바이오, 크리스탈, 하이텍팜, KPX 생명과 이렇게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종목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방송 끝나고 공개 강의에서 제가 또 이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서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과도하게 하락한 KRX, K뉴딜 지수 관련주들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많이 보였거든요. 올랐다가. 네,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다음 주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 지수보다는 좀 종목 위주로 좀 짚어주셨고요. 또 과도하게 하락한 KRX, K뉴딜 지수의 관련주를 좀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또 대표님만의 매매 기법이 있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열심히 그 매매 기법을 공부 중이거든요. 네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는요, 저번 주에서 이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을 좀 더 보강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은요, 뭐 처음에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을 찾는 데 쓰이고요. 두 번째는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잡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눌렸을 때 사기가 두렵죠. 올라가는 종목은 사고 싶은데 떨어져서 조정이 보이는 종목은 매수를 하기 싫으실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이 지금 현재 지금 이게 3주차인데요. 1주차부터 하나하나 방법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흐름, 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3일선과 21선이 만나고 캔들이 21선을 횡보하거나 지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저번 주에는 그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에다가 한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게 MACD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죠. 그 다음에 캔들이 이렇게 21선을 지지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하는데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이렇게 떡하니 출현을 하면은 바로 쫓아가지 말고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잘 시장에서 잘 먹히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하는데요. 네, 3일선이 21선을 타고 가죠. 네, 타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캔들이 21선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3일선이 21선을 같이 따라서 움직이더라도 중요한 것은 캔들이 21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조지표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MACD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자, MACD 시그널에서 골든 크로스를 매수 포인트로 잡고요. 그리고 시그널에서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데드 크로스를 매도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ACD 선이 MACD 시그널 선을 그 돌파해주면 골든 크로스 발생하면 매수. 그리고 MACD 선이 MACD 시그널 선을 이탈하면은 매도. 네, 이렇게 해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 여러분 눌림목을 공략을 해요. 그리고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MACD에서 이 파란 선을 보통 파란 선과 빨간 선으로 이루어졌는데 빨간 선은 MACD 선이고요. 네, 그리고 이 파란 선은 MACD 시그널 선입니다. 즉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 고점 부근에서 더 갈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 MACD 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MACD에서 데드 크로스가 한 번 나왔어요. 네, 2번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MACD 선이 저렇게 연속적으로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내면은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고 상황을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차트 내에서 데드 크로스하고 골든 크로스가 동시에 잡히는 경우인데요. 데드 크로스는 고점 부근에서 MACD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닥권인데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 기술적 반등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실 때 MACD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요. 이제 오늘부터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희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 중에서 그 다음에 MACD를 추가를 시켜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여러분들 일목균형표를 그 차트에서 딱 설정을 하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한눈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요 일본 분이 만들었는데 일단 일목이라는 뜻이 한눈에 한 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한눈에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균형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균형표는 그럼 뭐냐? 네, 시세 중심에서 전후, 좌우 그 다음에 그 중심을 보고 파악하고자 만든 지표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전과 후, 그 다음에 시세가 중심인지 그 중심점에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 표가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네,
일단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 전환선, 기준선. 네, 이걸 한 번에 딱 켜면 막 선이 여러 개에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다 빼고요. 네, 후행 스팬 일단 빼두시고요. 전환선 빼두시고 기준선 빼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업그레이드 강의 버전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개를 뺍니다. 복잡하니까. 그렇다면은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직관적으로요. 네. 한눈에 파악하는 필승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행 스팬 1이 뭐고 선행 스팬 2가 뭐냐? 선행 스팬 1은요. 현재 주가를 26일 정도 선행시킨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행 스팬 2는 네, 그 52일간의 중간 지점을 선으로 연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선을 가지고 만든 게 구름대예요. 네. 그래서 이 선행 스팬과 선행 스팬 1과 2를 가지고 이제 색깔을 입히면은 이제 구름대가 되는 겁니다. 네.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부분이 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름대라고 하는데 이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은요. 그 구름대 위에 있으면은 이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구름 저항대 밑에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구름대예요. 빨간 구름, 파란 구름. 자, 언뜻 보면은 복잡하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 그 중요한 게 뭐죠? 네, 3일선이 21선을 위에서 놀면서 캔들이 21선을 지지한다. 자, 보시면은요, 3일선이 이 녹색 선이 3일선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네, 21선이죠. 3일선이 분명히 21선 위에 있으면서 캔들도 역시 21선 위에 있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대 위에 있으면 우상향이라고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름대 위에 있는 겁니다. 즉 우상향이 일어났죠. 거기에 아까 또 MACD도 알려드렸죠. MACD가 골든 크로스 나면 뭐라고 했죠? 네, 지금 골든 크로스 났죠? 네, 매수 신호. 그래서 여기에 매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반면에 이 구름 저항대가 있는데요. 이 구름 저항대를 깨면, 네, 어떻게 될까요? 구름 저항대를 깨면은 여기서 깨졌어요. 그러면 하락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3일선이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에서 3일선이 21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 뭐라고 했죠? 매도 신호. 거기에다가 또 구름 저항대까지 뚫었어요. 여기를 뚫리면 안 되는데 구름 저항대를 뚫고 지나갔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매도 신호. 이거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 떨어졌어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떨어졌는데 옆으로 횡보하다가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대량 거래 발생한 매수 신호. 매수 신호가 잡혔는데 여기서 구름대를 돌파했다. 그래서 더 간다. 그러면 우상향. 근데 구름대를 돌파하는데 힘들어한다. 그러면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단은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구름 저항대 역시 같이 돌파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ACD는 역시나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매수 신호가 잡혀야 됩니다. 자, 이제 보면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아주 예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수렴하고 만나 있습니다. 즉 3일선이 21선의 위에 있고 캔들이 뭐라고 했죠? 네, 캔들이 21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되었네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3일선이 21선 돌파나 수렴, 지지 그리고 캔들이 21선 위에 있고 네, 첫 번째 조건에 충족했죠. 두 번째 조건 MACD 시그널 골든 크로스 발생. 자, 발생했죠? 네. 주가 상승의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일목균형표 구름 저항대 위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있다. 이게 주가 상승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1번, 2번, 3번. 네, 구름대 위. 네, 이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주가는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일목균형표 보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